자, 12시까지 연장 방송하라고요? 그건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가족들과 보내야죠.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자, 1부는 금요일마다 만나는 이 미성의 남자, 미래에셋증권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 더워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휴가를 잠깐 다녀왔는데 이번 주 덥긴 휴가 너무 가셨어요? 덥더라고요. 네. 네. 월, 화, 수 이렇게. 월, 화, 수? 근데 네. 짧게 다녀오셨네. 또 방송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시. 역시 방송 챙기느라 휴가 안 갔. 저도 딱 이틀만 가려고요. 이틀만 갈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가 휴가 가는 날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많이 안 비울게요. 딱 이틀만. 봐주세요. 이틀만. 자, 좋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지수도 지수지만 어제 방송 끝나고부터 채권 매도가 왜 이렇게 많지? 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거든요. 네. 그게 좀 걱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제 애플 실적 발표도 있었고 아마존 실적 발표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이슈 있었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모든 뉴스를 이제 엎어버릴 만큼 네. 금리가 좀 크게 올라서 최근에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그 국채 금리 네네. 크게 올라간 부분에 관련해서 좀 그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그러면 얼마나 네.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금리 이야기할 때 이제 기준으로 하시니까 네.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10년물 금리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좀 크게 올랐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물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랐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22년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10년물 금리가 좀 안정을 찾긴 시작했었거든요.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이 흐름이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 네. 이만큼 좀 올라왔는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22년 10월 이후에 10년물 금리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22년 10월 이후 금리를 이제 그려놓은 거는 그 바로 전고점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여기여가지고 요거를 좀 확대해서 좀 그림을 그린 거고요. 보시면 이 직전 고점이 그 22년 10월 25일이었어요. 네. 요때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가 10년물 기준으로 그리고 4.25였어요. 증시도 저즈음이 저점이었어요. 바닥이었고요. 거의. 저즈음이 최저점이었었죠. 맞아요. 3,600까지 S&P 500 떨어졌을 때. 맞아요. 네. 그 금리는 이제 고점. 네. 그다음에 증시는 저점. 네. 이렇게 이제 얼추 찍었던 게 이제 10월 25일을 이제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4.25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높지만 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이제 서서히 어쨌든 이제 방향성은 좀 내려오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금리가 좀 상승을 해서 4.2%까지 네네. 이제 올라왔고 이제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흐름 봐서는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제 뚫고 갈 기세기는 하죠. 네네. 네.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금리가 이제 왜 올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뉴스에서 쏟아지는 것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피치에서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했었던 부분 그쵸.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이제 채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럼 금리가 오를 거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좀 꼽을 수가 있고 네. 시장에서 보는 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채권 발행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게 계획돼 있다면서요? 예, 계획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그래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는지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리면 우선은 지금 아직 발행을 한 건 아니에요. 네네. 한 건 아닌데 이제 채권 발행을 우리가 평소보다 재무부에서 좀 늘릴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채 한도 협상할 때 네네.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행 한도가 채권 발행이 앞으로 좀 평소보다는 좀 늘어날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와중에 네. 이제 8월 2일 날 그 미국 재무부에서 차입 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자문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에서 나왔던 의사록이 이제 8월 2일 날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그 앞으로 이제 미국의 채권 발행을 장기물 중심으로 네. 해서 발행을 좀 늘려나가고 네. 이게 수분기 동안 좀 연속돼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강제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 의사록 일단 그 공개가 되면서 이거 그러면은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네네네. 왜냐하면 장기물 발행을 좀 유도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가 좀 올랐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년물 채권이 많이 발행될 거야. 네, 그렇죠. 내지는 뭐 30년물 채권이 많이 발행될 거야. 이 얘기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니까 그럼 10년물 채권이 많아지겠네. 그렇죠. 채권 가치가 떨어지겠네. 맞아요. 가격 떨어지면서 금리 올라가고 30년물 채권이 세상에 많아지겠네. 30년물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 올라가고 네. 요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에 베팅하는 쪽들도 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동안 이제 그 채권 금리를 밀어 올렸던 요인이기도 했고,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해서 우리 이만큼 채권을 발행할 겁니다 하고 이제 뭐 공고문처럼 네네.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우리는 미국 국채를 이렇게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금액을 이제 띄워 놓는데 이제 그 금액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만기별로 뭐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기는 한데 그냥 중요한 거는 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 보시면 2023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이제 요만큼 발행을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23년 8월부터 23년 10월까지는 조금 더 늘어나서 요만큼 발행할 거고, 네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이만큼 늘어나고 또 이만큼 늘어나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분기마다는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네. 3개월 단위로 이제 이제 공시가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작년 한 요맘때쯤, 그러니까 뭐 작년 한 말쯤 했을 때는 이 당시에는 3개월에 발행하는 그 금액이 채권 금액이 대략 한 7,430억 달러 네네.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8,210억 달러로 이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00조. 이게 10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1,000억, 조, 10조, 100조, 한 800조 정도 되고 한 거의 900조, 1000조 1000조? 되네. 1000조. 네, 맞아요. 네, 다 합해서. 한 900조 되던 게 1000조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발행 규모가 수분기에 걸쳐서 이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우려가 네네.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할 거고 채권 가격은 하락할 거고 네네. 금리는 올라갈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요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네. 3개월에 한 번 단위로 이렇게 좀 잘라져 있으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간 단위로 해서 길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시면 연간 단위로 네, 길게 연간 보면요. 단위로 그 채권, 단기물, 장기물 이런 걸 다 합해서 네. 이걸 연간으로 그 발행액을 이제 네. 표시를 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2000년 이후부터예요. 네. 매년. 네. 근데 보시면 이거 참고로 요 그림은 그 올해 7월까지예요. 올해 네. 7월에 나온 그림이라고 일단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돼요. 7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게 그냥 그 흐름만 보면 한 금융위기 전에는 이 정도 규모였다가 네네.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일단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네. 채권 발행이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늘어나고 네. 어찌 보면 지금도 한 단계 좀 이제 금융위기 이 당시보다는 한 단계 조금 레벨업이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면 네네,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게 올해 7월까지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부의 발행 계획이라든지 뭐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그 숫자들을 좀 추정을 해보면 네. 그럼 올해에 한 2.5조 달러 정도가 토탈해서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빨간색 막대기가 이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네네.
또 원래는 요 정도까지 올해 7월까지 이제 발행이 됐던 건데 지금 예정돼 있는 금액들을 이렇게 저렇게 더해가지고 합해 보면 대략 이만큼이 늘어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팬데믹 수준의 채권 발행하고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한 거죠. 아니, 그 당시에 네. 진짜 어마무시한 속도로 채권을 네.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네. 대체대조표가 그때 4조 달러, 아니, 그러니까 4조 달러 맞죠? 네, 4조 네, 달러가 네, 네. 급격하게 늘어났네 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8년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 직전까지의 수준이 이만큼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1.5조 달러 안 넘었는데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뭐 거의 2조 달러에서 한 2.5조 달러 정도 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참고로 이게 올해 초에 여러 가지 뭐 분석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그 미국의 채권 금리 관련해서 이제 그 리포트들 보면 올해에 그러니까 23년 초에 봤을 때는 미국의 채권 발행이 한 1.9조 달러 정도 될 거야라고 대부분 예측했어요. 컨센서스가 그랬어요. 1.9조 달러. 근데 지금 뚜껑이 딱 열리고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2조 달러 넘겠네, 2.5조 달러 가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가 이제 뛰어오른 거예요. 빌 에크먼이 왜 숏 배팅 했는지는 이해가 가네요. 요거 보면은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제 그쪽에 이제 베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왜 국채를 100조를 샀는,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샀는지도 알겠고, 그건 신용등급 강등이 큰 이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산 것도 알겠고, 빌 에크먼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야, 금리는 올라갈 거야라고 하면서 채권에 대한 숏 베팅한 것도 알겠고, 채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이유도 알겠고. 근데 거기다가 더구나 이제 장기물을 좀 평소보다는 좀 늘린다는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장기물 금리가 좀 더 많이 뛰어오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권 금리가 최근 들어 이제 막 튀어오른 그 요인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 요인으로 좀 꼽고 있고, 물론 여타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 국채금리 상승 요인하고 가로하고 표면적 요인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 요인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건데 왜 표면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론 앞서 말씀드린 신용등급 강등이나 채권 발행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거, 이 부분 당연히 이제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이 두 가지보단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 몇 주 전에 출연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리가 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신용등급 하락했던 거하고 채권 발행 증가 이슈 이전부터 사실은 10년물 금리는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여기 그 차트도 보시면 올해 4월 6일 요때 금리 저점이 10년물 기준으로 3.3%였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거였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보시면 7월 19일 날 요때 그 10년물 금리가 3.75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상승 속도가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채권 발행 증가 이슈가 있기도 전에도 이미 금리는 그 전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 그 전에 뭔가 이제 금리를 이제 밀어올리는 이제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장기물 금리는 이제 구성된 요소를 좀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제 분해해 보면 이제 경기와 이제 물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뭐 하나 몇 가지 좀 더 있기는 한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근본적인 요인은 일단은 경기가 좀 연착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화면도 한번 보시면 연착륙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간 거는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화면은 파란색은 이제 OECD 미국 경기 선행 지수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이에요. 요거 2000년 이후거든요. 근데 금리는 일단 뭐 기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거 빼고 그냥 위아래로 이제 변동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체로 금리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대체로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그 금리는,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단기 금리는
단기 금리는 그냥 기준금리 따라가고 네네. 장기 금리는 경기를 따라간다고 경기와 우리가 보통 물가 뭐 이런 부분을 표현을 이제 하는데, 따라가죠. 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 네. 금리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네. 이제 이런 흐름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잘 맞아 떨어지다가 네네. 21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은 이제 경기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경기가 아니라 물가 요인이 완전히 이제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여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빨간색 표시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물 금리가 경기와 물가인데 이때는 경기가 아니라 이제 네. 물가 요인이 이제 금리를 막 밀어 올린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분 보시면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이렇게 조금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반등을 보이고 있고 금리도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의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와 함께 이제 경기가 좀 연착륙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그 애틀란타 연은 GDP 나와 보면은 네. 3분기에 일단은 아직 뭐 3분기 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3분기에 예상되는 그 GDP가 연 3.9예요. 저렇게 높게 나온다고요? 네. 원래는 며칠 전에 3.5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3.9로 또 올랐어요. 사실 네. 지금 연준에서 네.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로 제시하고 있는 게 1%죠, 지금. 1%잖아요. 네네. 기존에 0.4%였다가 맞아요. 그래 네. 생각보다 경기 너무 좋은데 1%로 네. 올릴게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2분기 GDP 속보치가 2.4%가 나왔고 그렇죠. 네. 3분기는 지금 애틀란타 연은에서 예상하기로 3.9가 나올 것 같다고. 3.9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물론 이건 변하긴 하지만. 네, 물론 변해요.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호 선임이 얘기하는 그럼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일까? 시점이나 네. 이런 걸 따져 보면 물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뭐 강등 신용등급 강등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말이잖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게 경기 그 상승이라는 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네네. 제가 강조드리면 이게 막 뭐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 네네. 이제 연착륙 기대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GDP 성장률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지니까 그 금리가 사실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강도면 네네. 경기가 이렇게 연착륙 기대감이 이렇게 강해지면 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다 이제 그 고용 부분도 있죠. 여기 보시면 그 ADP 민간 고용도 이번에 굉장히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고, 네.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고용 시장도 이제 강력하니까 그럼 뭐 경기 연착륙 기대감 이런 것들 나오면서도 금리를 밀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세세하게 좀 뜯어보면 네.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이제 분해해서 보면은요.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다. 네. 그러면 이 4%를 구성하는 게 제가 아까 경기와 물가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약간 그 국채 금리를 좀 분해할 때 용어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경기를 실질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물가를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금리하면 금리가 나오는 금리다. 거예요. 네. 이거 명목 금리인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뭐 100만큼 올랐다. 그러면 그 100만큼 올랐을 때 물가 요인이 조금 우려가 있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더 많이 올렸을 거고 네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밀어 올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4월 16일 네. 이때 10년물 금리가 이제 3.3%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 화면 어디 갔냐? 잠깐 요 부분 요때 네. 4월 6일 이후에 네.
지금까지 10년물 금리가 이제 명목상으로는 금리가 일단 90bp가 올랐어요. 그 정도 올랐죠. 네, 거의 그 90bp가 올랐고.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요 90bp를 올린 그 힘이 뭐였을까? 그 두 개 나눠서 보면 실질 금리가 77bp 올랐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13bp 올랐어요. 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90bp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그러니까 물론 실질 금리라는 게 이 안에 꼭 경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기간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좀 대략적으로 이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가 이제 뭐 밀어 올리면서 금리가 올랐다라는 게 4월 6일부터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월 19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9일이면은 그 금리가 요 자리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요 4월 달 이 부분이고 그럼 7월 19일 이때부터 제가 금리 상승폭이 좀 더 가팔라졌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7월 19일 이후에도 또 금리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7월 19일 이후에는 10년물 금리가 45bp 올랐는데 실질 금리가 30bp 올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15bp 올랐어요. 네. 그러면 뭐 4월이나 7월이나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던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건 실질 금리고 실질 금리라는 거는 경기로 좀 볼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실질 금리가 네. 경기라고 이제 우리가 좀 그 경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네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 그렇죠. 실질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쳤을 때 그럼 4월부터 지금까지 전저점 전고점인데 거기서 뭐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 네. 경기의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거는 대체로 경기가 좋아질 것,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근거를 방금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걸 나눠보면 이제 이렇다라는 아하,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만약에 이게 거꾸로라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라간 거였고 네. 실질 금리는 사실상 뭐 오른 게 없다거나 이런 그림으로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면 네. 아 이건 정말 뭐 긴장을 타야 된다거나 소위 말해서 예.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실질 금리가 좀 밀어 올리고 거기에다가 뭐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고한 상황이면 네.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일단은 상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거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빠른 속도기 때문에 네. 금리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더 오른다면은 네. 분명히 아마 증시가 좀 조정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상황을 좀 더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여기 그 제가 차트 그림 해놓은 것처럼 물가가 금리를 이제 막 밀어 올렸던 2022년에는 금리가 오르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딱 데칼코마니 마냥 반대로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증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정은 있겠지만 22년도처럼 이렇게 아주 속절없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금리 올라가는 요 부분이거든요. 네네.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뭐 일단 증시는 뭐 아주 뭐 빠지지는 않고 어쨌든 좀 더 올라가고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매주 말씀드렸던 거 중에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 네. 그 S&P 500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뭐 전망하는 이제 기업 실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쵸. 금리 네. 올라가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때 이게 증시에 아주 크리티컬한 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금리 상승인지 그게 아닌지 이걸 또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이게 증시에 아주 뭐 막대한 영향을 뭐 미치면서 주가를 뭐 밀어내릴 만한 그런 금리 상승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도 좀 너무 빨라서 네.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뭐 우리가 2022년처럼 주가가 막 폭망하는 것처럼 거기까지는 아직은 뭐 염려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거기는 하는데 제가 이것도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대신에 이렇게 경기 연착륙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네. 대신 경착륙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이 금리가 올라도 네. 그래도 이 고금리가 계속되면 오랜 기간 유지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선진국들이 그동안 이제 경착륙했던 케이스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네. 데이터를 뽑아 보면 이 선진국이 경착륙 가는 그때 평균적으로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폭이 바닥에서 플러스 4.5%였고 긴축 기간은 18.1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로 생각을 하면 인상폭은 이미 뛰어넘었고 긴축 기간은 이제 거의 다 돼가요.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이게 평균이니까 뭐 더 넘어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 여기 표시 보면 아시겠지만 연착륙인 경우에는 금리 인상폭이 좀 작고 네. 그다음에 통화 긴축 기간도 좀 짧아요. 네. 그럴 땐 연착륙인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폭이 크고 통화 긴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지금 금리가 오른 게 물론 경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없다고 치더라도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믿고 앞으로 1년을 계속 쭉 갑니까? 네네.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고금리가 아무리 경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공행진을 오랜 기간 지속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경착륙으로 갔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아진다. 네,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럼 전 그게 제일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돈 얼마나 풀 건데? 채권 얼마나 발행할 건데? 네. 근데 생각보다 발행 많이 할 계획이네요. 많이 할 계획인 아니 거죠. 양적 네. 완화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 이제 물론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행정부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있다 쳤을 때 통화정책은 긴축이 맞는데 네. 재정은 확실히 채권을 발행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네. 의도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네네. 이게 약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만약에 지금 채권 발행이 이렇게 만약에 늘어나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네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그 속도나 뭐 기간이 너무 가팔라져 버리면은 네. 그럼 이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예전에 한번 재무부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바이백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어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네. 채권을 다시 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예, 다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뭐 재무부나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런 카드를 또 쓸 수도 있을 거고 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그 일본 YCC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YCC 푼 이후로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그 일본 은행에서는 지금 국채를 또 다시 지금 통화량을 또 늘리고 있어요. 네, 금리가 네네. 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보다 금리가 또 안정을 찾게 되고 네네. 또 금융시장이 또 이제 좀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 마치기에 앞서서 PD님 혹시 지금 그 저 표 하나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금 전에 고용 지표 나왔거든요. 근데 그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은데 이게 세부 내용들이 약간 좀 불안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요. 지금 18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거의 일자리수 20만 건이었으니까 좀 많이 풀렸나? 그러니까 그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많이 풀렸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수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걸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18만 7천 건. 그리고 실업률 보시면요. 3.5%입니다. 지난달이 3.6%였었죠. 그런데 3.6%보다 내려가서 3.5%를 기록했습니다. 뭐 아직은 뭐 3%대니까 이걸로 아주 큰 어떤 의미를 찾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쪽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임금 상승률. 이게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전월 대비 0.4%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난달이 한 0.4% 늘어났었고 이번 달에는 이
임금 상승률이 좀 줄어서 0.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잖아요. 임금 때문에 물가가 안 내리는 건데. 근데 0.4%가 나왔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4%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도 4.4%였고 이번 달에는 한 4.2%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부 내용이 약간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헤드라인 넘버랑 세부 내용이랑 약간은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나왔다, 좀 겹치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를 정말 자세하게 낱낱이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